월스트리트 저널은 중국 정부가 헝다 부도에 대비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헝다 그룹의 여파가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에도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은 꾸준히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생산 라인이 증설만 되면 실적으로 바로 연결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저점을 점점 높여주는 박스권입니다. K 콘텐츠의 글로벌 흥행이 추석 연휴 직후부터 국내 증시를 달궜습니다. 이번에는 완벽하게 돌파하고 이제 121선을 지지라인으로 만들어줬습니다. 사실 위기는 갑작스럽게 그리고 예상하지 못했던 변화가 있을 때 찾아옵니다. 하지만 변화하는 흐름 속에서 준비된 사람은 수익은 더 크게 나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성공TV의 김석사입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아침에 상승이 하락 전환되며 시장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아침에 0.5% 가까이 상승으로 시작하면서 헝다그룹 이슈가 약해지는 것으로 생각했는데요. 10시 30분 중국 증시 개장 이후로 계속 하락했습니다. 중국의 헝다그룹 주식이 하락하면서 글로벌 증시도 같이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솔직히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헝다그룹과 관련해서 새로운 뉴스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중국 정부가 헝다 부도에 대비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적어도 중국 경제엔 작지 않은 충격이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의 하락에는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세도 같이 거들었습니다. 특히 기관은 전일 매수했던 금액의 9배가 넘게 매도했습니다. 헝다그룹의 여파가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에도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국내 부동산 시장에도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국내 부동산에 미칠 여파는 크지 않고 글로벌 유동성 축소 기조가 더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 등을 더 주시하는 모습입니다. 사실 위기는 갑작스럽게 그리고 예상하지 못했던 변화가 있을 때 찾아옵니다. 하지만 헝다그룹은 이미 추석 연휴 동안 언급되었기 때문에 대처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했습니다. 물론 악재이긴 하지만 이제는 파괴력이 점차 누그러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지켜볼 것은 다음 주 증시의 추세입니다. 헝다그룹 이슈로 하락 추세가 유지될지, 저점을 딛고 반등을 시도할지 지수의 변화에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하락 상황과 상승 상황에서의 대응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주 관심 종목은 추석 연휴 이후 이틀 동안 좋은 흐름을 보였던 섹터였습니다. 바로 2차 전지와 미디어 컨텐츠 관련 기업들입니다. 많은 관련주들 중에서 좋은 종목들로 선별했으니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두시고 남들보다 빠르게 좋은 정보 갖고 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잘 보고 있는지 댓글도 달아주세요. 여러분의 의견도 반영해서 다음 영상에 참고하겠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생기지 않습니다. 주식성공TV 구독하고 저와 함께 성공적인 변화를 만들어가길 바랍니다. 먼저 다음 주에도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상승세를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 한 달 외국인들이 7조를 매도했습니다. 그런데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은 꾸준히 매수를 했습니다. 여전히 성장 잠재력이 강하고 당분간 친환경 관련 정책이 이어질 것이란 예측 때문이었습니다. 기존에는 중국 중심으로 전기차 시장이 성장해 왔지만 앞으로는 세계 각국의 친환경 정책 공조에 힘입어 시장이 더욱 커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요 2차 전지 업체들의 신규 투자가 이어지고 있고 투자 심리도 개선되고 있습니다. 2차 전지는 타 업종과 다르게 수급이 타이트합니다. 그래서 생산 라인이 증설만 되면 실적으로 바로 연결됩니다. 또한 3대 전기차 시장 중 하나인 미국은 바이든 정부가 2030년까지 미국 내 친환경차 판매 비중을 40에서 50%로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기대되는 섹터입니다. 다만 다음 주 관심 종목은 예상 섹터와 함께 관심 종목을 만들어두는 시간입니다. 바로 매수하거나 접근하기보다는 전체적인 흐름을 먼저 살펴보는데 중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2차 전지 관련주 첫 번째 종목 애경유화부터 보겠습니다. 애경유화 기억나시는 분들 있을 겁니다. 제가 9월 7일에 영상을 통해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현재까지 갖고 있다면 최소 18%, 최대 31% 정도 수익이 났을 겁니다. 애경유화는 기초화학 분야, 기능성, 신재생에너지 분야 등의 제품을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그중 2차 전지의 4대 주요 소재 중 하나로 손꼽히는 음극재 분야에서 하드카본계 음극재를 생산하고 있는 2차 전지 관련주입니다. 차트 다시 보겠습니다. 애경유화 일봉 차트를 보면 이번 연도 4월달까지 계속해서 상승 추세로 올라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후로 하락 추세로 내려왔는데 2월달에 저항 라인이었던 11,000원 구간을 지지하면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왔습니다.
이번 달에 상장 이후에 가장 많은 거래량을 보이면서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추세를 완전히 바꿔주려고 했지만 앞전의 저항 라인이었던 15,000원 구간을 맞고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11선을 이탈하지 않고 딛고 옆으로 횡보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오늘 첫 번째 관심 종목인 애경유한은 이미 급등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꼭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2차 전지의 흐름과 함께 주도주가 될 가능성은 있지만 증시 상황도 함께 봐야 합니다. 애경유한은 곧 상승과 하락이 결정될 순간이기 때문에 짧게 보시면서 조심히 접근해야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일진 머티리얼즈입니다. 일진 머티리얼즈는 스마트폰, 텔레비전 같은 모든 IT 전자제품과 리튬이온 2차 전지용 음극 집전체에 사용되는 일렉포일의 제조 및 판매를 영위하는 기업입니다. 삼성 SDI와 LG화학이 주요 고객사이며 중국 및 일본에도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럼 차트 보겠습니다. 일진 머티리얼즈는 작년 코로나 이후로 시장이 올라온 만큼 같이 올라온 종목입니다. 그러고 나서 올해 들어서 완벽하게 지지라인과 저항라인을 만들었습니다. 길게 보면 박스권으로 횡보하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저점을 점점 높여주는 박스권입니다. 올해 1월과 2월 달에 8만원대에서 맞고 떨어졌는데 그 후로 점점 저점을 높이면서 박스권 상단을 7월과 8월 달에 돌파 시도했습니다. 이번에도 정배열을 만들면서 돌파를 시도하고 있는데 만약 여기서 돌파를 한다면 상승을 기대해 볼만 하지만 돌파하지 못하고 또다시 하락한다면 8만원대까지 내려갈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종목은 에코프로입니다. 에코프로는 2차전지 전구체, 양극소재 등 전지재료 사업을 영위해왔습니다. 2016년 양극소재 전문화를 위해 에코프로비엠을 물적 분할했고 현재는 지주회사로 전환했습니다. 그럼 차트 보겠습니다. 에코프로는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큰 상승폭 없이 계속해서 횡보만 하고 재미없던 종목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7월 달에 상승 전환한 후로 8월 달에 거래량이 한 번에 많이 들어오면서 장대 양봉을 보이고 완벽하게 추세를 바꿔줬습니다. 그러고 나서 9만원대를 지지라인으로 횡보하고 있습니다. 박스권으로 11만원대를 돌파하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시장에서 2차전지 관련주들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박스권 상단까지 갔다가 빠지면 하단까지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박스권 매매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은 코스모화학입니다. 코스모화학은 국내 유일의 이산화티타늄 제조업체입니다. 그럼 차트 보겠습니다. 코스모화학도 에코프로랑 비슷한 차트 모양입니다. 코로나 이후로 시장이 상승했지만 이 종목은 많이 올라오지 못한 종목입니다. 계속해서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주다가 8월부터 상승을 했고 하지만 지금 다시 횡보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지금의 차트가 박스권 하단 모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8,000원이 지지라인이라고 본다면 상단까지 올라간다고 가정했을 때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2만원대를 돌파할 수 있다라고 하면 윗꼬리 달고 내려왔던 구간까지도 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돌파하는지 확인하시고 관심있게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2차전지 관심 종목을 살펴봤습니다. 2차전지 관련주들도 증시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염두에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2차전지만큼 전망 좋고 글로벌 성장 잠재력이 풍부한 종목들입니다. K 콘텐츠의 글로벌 흥행이 추석 연휴 직후부터 국내 증시를 달궜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께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오징어 게임. 저 역시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재밌게 봤습니다. 이 오징어 게임이 14개 국가에서 1위에 올랐습니다. 특히 한국 콘텐츠가 미국 넷플릭스 TV쇼에서 1위에 오른 것은 사상 최초입니다. 또한 쿠키런 킹덤이란 게임은 일본 출시 4일 만에 애플 앱스토어에서 1위에 올랐고 미국, 캐나다 등에서 역주행하며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고 있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에 신한류 진흥과 문화산업 미래시장 육성에 1조 170억 원을 배정하며 올해 예산보다 21% 증액했습니다. 한국 문화의 경쟁력과 확장성을 키우고 신한류 기반 해외 진출 지원에 중점을 두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컨텐츠 종목들이 이슈에 따른 영향을 많이 받는 편입니다. 지금은 좋은 소식들로 관심을 많이 받고 있지만 이슈가 소멸되면 생각보다 큰 하락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이슈와 증시 상황을 함께 살피면서 조심스레 접근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종목 보겠습니다. 이번 종목은 뉴입니다. 뉴는 영화 및 비디오물, 방송 프로그램 배급을 영위하는 기업입니다.
뉴는 엔터주 중에서 아직 많이 올라가지 못한 종목입니다. OTT 관련주로 엮여 있는데 지금까지 계속 바닥에서 횡보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골든크로스를 보이면서 차트상 자리를 점점 잡아가고 있습니다. 7월 달에 121선을 돌파하려고 했지만 돌파하지 못하고 내려왔는데 이번에는 완벽하게 돌파하고 이제 121선을 지지라인으로 만들어줬습니다. 이런 추세로 계속 간다면 지금이 상승 출발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주 시장 상황을 보시고 관심 있게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J콘텐트리입니다. J콘텐트리는 영화 및 방송 콘텐트 투자와 계열사 관리 등의 지주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미래, 무자식이 상팔자, 힘센 여자 도봉순 등의 다양한 드라마 제작을 해왔고 2015년에는 메가박스 지분을 인수하여 전국 3015개 정도의 스크린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럼 차트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올해 5월 달에 고점을 한번 찍고 하락 추세로 계속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8월 달에 시장이 조정을 받으면서 많이 내려왔던 종목인데요. 여기서 확인해야 될 것이 시장이 빠질 때 이슈가 없다 하면 이 종목은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점도 기억해 주시면서 8월 달에 저점을 찍고 반등이 나왔는데 이번에 121선을 돌파 시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여길 돌파하고 올려준다면 앞으로 추세를 지켜봐야겠지만 여기서 다음 주에 다시 내린다면 좀 더 길게 횡보할 수 있다는 점은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이번 종목은 초록뱀 미디어입니다. 초록뱀 미디어는 TV 드라마 제작을 중심으로 하는 컨텐츠 제작 사업과 드라마 컨텐츠를 기반으로 하는 각종 부가 사업 및 부동산 사업을 수행 중입니다. 대표작인 주몽과 오리는 드라마의 성공과 더불어 테마파크 개발 사업을 비롯한 다양한 부가 사업도 성공적으로 진행했습니다. 그럼 차트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면 초록뱀 미디어는 올해 계속 횡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다 7월 중순경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 양봉으로 최고 2,940원을 기록한 후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8월 중순 저점을 찍고 다시 한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려 했지만 저항 라인이 2,700원 정도의 1,700원에 맞고 다시 한번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아직 완벽하게 상승 추세를 보였다라고 보기는 힘들고 지금 이 저항 라인을 맞고 떨어진다면 2,500원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은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다음 주 시장 상황을 보고 이 라인을 돌파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추가 상승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맞고 떨어진다면 2,500원까지 내려갈 수 있다는 점은 주의하면서 박스권 매매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사마네트웍스입니다. 사마네트웍스는 드라마 콘텐츠를 기획 및 제작하는 드라마 사업과 신인 연기자 발굴 및 관리하는 매니지먼트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올해 쌍봉을 보이고 나서 하락 추세를 보였습니다. 3,000원 정도를 지지라인으로 볼 수 있고 오늘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 양봉을 보이며 121선을 몸통으로 돌파한 모습입니다. 지금 여기 상승을 한다면 4,000원 정도대가 저항 라인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여기를 돌파하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여기를 돌파하지 못하고 다시 한번 저항 라인에 맞고 빠진다면 3,000원까지 내려갈 수 있겠습니다. 현재 이평선을 보면 역배열로 아직 추세가 완벽히 바뀌었다라고 보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지켜봐야 한다는 점 기억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화요일 같은 금요일을 보내신 분들 많을 겁니다. 긴 연휴 이후 여러 가지로 힘들 수 있는데 증시도 마음을 불편하게 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다음 주를 주시해야 합니다. 반등의 시간이 다가올지 하락 추세가 깊어질지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화하는 흐름 속에서 준비된 사람은 수익은 더 크게 나고 손해는 적게 나는 법입니다. 여러분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눌러두시고 미리미리 준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말 동안 관심 종목 잘 보시고 다음 주에도 좋은 종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